상품권을 주고 와서 집사람은 돈은 아니어서 그냥 추석 선물로 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상품권이 어떤 의미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추석을 앞두고 있었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내용이 되려면은 전달이 목적성이 드러나야 되고 대가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아이고 뭐 명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추석 선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다음 해 사업가 김 씨가 사기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김 씨는 정군수의 배우자에게 준 상품권 봉투에 총 1,800만 원의 현금도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 외에 돈을 주고받은 물증까지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정군수의 배우자는 기소됐습니다. 오로지 진술에 의해서만, 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만 정황적으로 이건 도대체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하고 이런 판결이 나오려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런 증거들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정군수의 부인은 상품권은 받았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정현태 남의 군수가 자신의 아내가 모 영농법인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조금의 관리 방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의전 이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법원에서 밝은 눈으로 시시를 받아내지 못하고 기각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던 사업가 김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피디님이나 이 피디수집을 보여주고 싶은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제가 주요 내용만 조금 읽어드리면요. 남의 국민과 정현태 군수님의 명예에 큰 오점을 드리고 잘못한 가오를 사죄하고 참여하며 죽음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함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죽음으로서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4번씩이나 해요. 정현태 군수 부부에게 죽음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보낸 김 씨. 대체 무엇을 사죄한다는 것일까?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거실에 불상을 모셔두고 매일 108배를 하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이 87인데 지금 세월이에요. 이 나이 87이기 무슨 게 없어요. 그래도 세월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절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오래됐네. 김 씨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는 달리 정현태 군수의 부인에게 상품권만 줬을 뿐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쁜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군수에게 돈 준 것도 없는데 돈 줬다고 부풀리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돈 가져간 거 아니고 선물 좀 가져가고 갔는데 여기 돈한 옆에다 신문지 상을 그냥 놔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게 군수에게 돈 준 거예요? 돈 준 돈이 없었어요. 정현태 군수는 다음 군수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부인이 상품권과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행위 자체가 저는 잘한 행위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집사람이나. 하지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고 거기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이 사건을 대해봤고 그렇습니다. 남해군의 한 전직 기자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했다는 뉴스를 보고 곧바로 정 군수의 배우자가 받은 상품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가 되죠. 대통령 부인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저렇게 맹맹백백한데도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 그렇게 판단이 나는 순간 우리들은 그걸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부인은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 받지 않았다라고 주인해
했는데도 결국 체벌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명확한 증거도 있고 국민적 공론도 되게 센데 왜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그걸 먼저 해명을 하죠? 이런 의심은 들 수밖에 없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정군수 배우자의 상품권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당히 구조가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건 뭐냐면 대통령의 공직자의 아내가 금원 내지 금품을 수수한 건 맞고요. 그거 똑같죠? 금원과 청탁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김건희 여사한테도 제3자 뇌물취득죄를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군수한테는 중앙대 갔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중앙대 안 보는 것처럼 사실 지금 불러가는 걸까요? 중하게 보는데 네. 제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중하지 못하게 보는 걸 뿐이죠. 군수와 대통령 모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군수의 배우자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군수의 부인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군수의 배우자에게 법원은 제3자 뇌물취득죄를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권익위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제3자 뇌물취득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시민들은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편파적이라는 답변이 69.2%,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6.6%로 나타났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토록 시민사회의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권익위 내부